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그리고 김학의는 그 동영상이 네. 너무나도 뚜렷해가지고. 예. 이건 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그 김빙삼이라고 아시죠? 예. 프레지던트 YS 킴. 예. 그 트위터의 아이디 김빙삼으로 쓰시는 분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검찰의 무혐의가 납득이 안 간다고. 자, 그럼 그 DVD가 김학의 아니라는 사실이 판정이 났으니까 마구 뿌려. 네. P2P로. 예.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구 뿌려도 됩니다. 이제 김학의는 그 동영상이 돌아다니도 최소한 김학의는 자기가 아니니까 예. 절대 고소 못 합니다. 예. 그러네 보니까. 그렇죠. 예. 그 동영상 속에 진짜 주인공이 고소를 하든가. 그러든지. 고소를 하는 순간 예. 자인하는 꼴이 되거든. 예, 그렇죠. 그러네요. 보니까 그 DVD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도 상관이 없는 그런 DVD니까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참 위기의 시대, 이런 언론을 동원하면 충분히 국민들을 우민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심판 받지 않는 권력들, 또 심판받아야 하는데 심판을 조작한 권력. 심판까지 조작을 하는 거야. 야, 이게 진짜 이건 뭐 막 가는 거지 진짜. 예. 이런 권력과 우리가 맞서서 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참 진이 빠집니다. 나라 걱정이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아니, 저 솔직히 얘기가죠. 요즘에 네. 아무리 이런 그 언론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집에 가서는 세상 일을 잊고 그냥 가족들하고 편히 지내고 싶은 게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아니, 자다가도 나라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하시는지 몰라. 우리 네. 김용민 국장 같은 사람은. 집에서 볼펜 세우기 하시나? 아니, 김용민 국장처럼 나라 걱정하시다가 자다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모시고 와야지. 예. 기계치기 같은 영감탱이를 갖다 앉혀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뭐 영감님이라도 그 의식이 바른 그런 어른들은 뭐 남재준이 아니지. 남재희 영감이라든지 신형복 영감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라면은 예. 정말 훌륭한 영감님들 있죠. 또 지금 김학의 차관을 패러디한 또 나왔어요? 학이스가 아니라 학의스. 기저귀가 학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입히는 기저귀. 이 패러디도 지금 올라왔네요. 학이스가 아니라 학의스. 정말 이런 발랄함을 예. 그 올드 스타일 아까 그 중앙일보 배명보 칼럼의 이런 제목이 올드 스타일이에요. 올드 스타일. 예. 이런 올드 스타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리 권력으로 그 지상파를 장악하고 종편들만 특혜를 주고 해서 이렇게 날뛰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명보 칼럼 제가 계속 이름만 얘기하는데 그 좀 중요 부분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조간 브리핑 시간에 그 일부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잠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올드 스타일 유럽 순방입니다. 이번 순방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다. 초선인 그가 어떻게 수행단의 이름을 올리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체말로 그는 확실하게 한 건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기간 중 일부 교민들이 파리에서 개최한 부정선거 항의 집회를 보고 페이스북에 격한 울분을 토로했다. 이들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있는가?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적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번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 라며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다. 그렇죠. 박근혜 씨보다도 더 심한 막말이 자기 나라 국민한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런 국민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한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인터넷과 SNS에서 대박을 터뜨렸으니 노이즈 마케팅의 완벽한 개가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사람이 주군에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올드 스타일이다. 그게 이제 중앙일보 배명복 기자는 저도 잘 압니다. 저보다 나이는 조금 어린데. 예. 그게 제가 60을 한참 앞두고 있는 분이네요. 예, 나이는 조금 어린데 예. 뭐 연배는 언론사 연초는 비슷해요. 제가 워낙 이제 늦게 들어갔으니까. 예. 근데 아주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죠. 뭐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이 배명복 기자 순회 특파원이던데 이 기자의 칼럼을 보면은 이게 나름대로 합리적인 예. 침묵하는 보수의 예. 사고가 이렇다는 얘기죠. 예. 그게 김진태는 아니 침묵하는 보수들. 아니 그러면은 좀 선택을 달리 하시든가. 아니 왜 늘 그 침묵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만 하다가 대선 때는 항상 이 사람들에게 표를 줍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바뀌는 거죠. 예. 그게 배명복 기자의 칼럼 자체가 그런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증거고요. 예. 김진태가 이런 식의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크게 보면은 결국은 미국 방문 때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윤창중이가 했던 짓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국민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어리석게 보면 안 됩니다. 입으로 추행한 거죠. 입으로 추행. 그렇죠. 예.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지금 당장 기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자기 충성심을 주군에게 바로 보여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예. 그러나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당선된 예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춘천이 또 수도권입니다. 네. 이 저기 어디 그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문순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준 네. 곳이기도 하고요. 춘천 사람들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거의 뭐 일배식으로 네. 나오고 있는데 이 춘천 그리고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내가 그건 정확하게는 기사를 못 봐서 확실하게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사람들 얘기를 종합하면은 이게 국회 본회의장인가 어디에서 컴퓨터로 뭐 이상한 거 보다가 걸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진태 의원은 일배를 보다가 걸렸나 봐요. 예. 그래서 일배의원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뭐 일배를 본다고 해서 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 그거야 뭐 자유니까 일배도 재미있으면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항상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욕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은 이제 총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네. 김진태 의원은 총체적으로 봤어도 좀 정상을 혹은 도를 좀 과도하게 벗어난. 아니 그 낙검수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그 새누리당 공천 받아서 당선돼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극우가 되는 이런 사람이 정상일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연기를 아주 잘한다든지 아니면 대단한 반전이 있는 남자든지.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나르게 연기야. 네. 아니 과거에 홈페이지에 나 나고스 빠라고 올려놓은 게 그게 진심이라고 봐야지. 자, 그래서 오늘 중으로 우리 정봉주 전 의원, 주진우 기자, 김어준 총수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김진태를 위해서 낙검수 다시 합시다. 김진태가 지금 이 아노미 현상에 빠져서 일배를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일배의 바다에서 낙검수를 다시 시작합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자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하지. 말을 바꾸려니까 노래를 하나 들어야 될 것 같다. 예. 그래요. 지금 5시 20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저 신청곡 가요 중에 뭐 듣고 싶은 노래 없으세요? 네. 돌아와요 부산항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조용필 버전으로. 예, 알겠습니다. 조용필 씨의 버전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 1집에 실렸네요. 네. 예, 1집에 실린 앞부분 노래. 소리 자금 주의. 예.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서 이사님. 네. 뭐 부산 지금 관련한 노래가 나왔는데요. 동백섬. 네. 동백섬이 그 지역구로는 어딘 줄 아십니까? 해운대구 아닙니까? 부산 동구입니다. 아 동구예요. 예. 부산 동구의 옛 지역구 국회의원
김무성입니다. 지금은 영도로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영도로 이제 옮겨갔는데 네. 갑자기 무성이 형이 생각이 납니다. 예. 자, 관련 없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예. 부산에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예. 오후 5시부터 조합원 8시까지.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미디어 협동조합 부산 경남 지역 조합원 한마당인데요.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드림센터 2층 아트홀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뭐 씹고 있는 게 다 들립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방송 중에는. 이 거제동이. 빼빼로 먹고 있어요, 빼빼로. 네, 거제동이라고 해서 거제도에 있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에 있는 분들은 다 압니다. 연제구 거제동. 연제구로 하면 또 그 김희정이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데 아닙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거제 2동 878번지 7호에 있습니다. 거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거제 교회 안에 거제 드림센터 2층 아트홀에서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부산 경남 지역 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지역협의회 창립총회가 있고요. 문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모비디게 콘서트 그리고 최동석 이사의 왜 협동조합인가 특강 그리고 김용민과 민동기 미디어 오늘 부장이 진행하는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민동기 부장의 고향이 부산입니다. 네. 그래서 또 저희가 부산에 모셨고요. 저는 그냥 놀러 갑니다. 예, 우리 서영석 이사도 오시고 저도 내려갑니다. 저도 당연히 내려갑니다. 부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드림센터 2층 아트홀 많은 참관 참여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가능하고요. 사람이면 다 오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누구나 나와요. 쥐는 안 되겠네. 예? 쥐는 안 되겠네. 쥐는. 쥐도 안 되고요. 닭도 안 됩니다. 닭도 안 됩니까? 고양이나 개는 들여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가축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청기와 닭백숙이라는 닉네임 쓰는 분이요. 네. 게시판에 올렸는데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 페북에 알바비로 정주하기로 했던 김성훈입니다. 내일이나 모레까지 두구자 정주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성함이 우리 이사장님하고 성함이 똑같네요. 김성훈이란 분이 훌륭한 분들. 이름이 좋아야 돼.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자 본론으로 넘어와가지고요. 예. 그 전에 또 있어요. 그 전에 또 하나 더 공지를 좀 해드리자면 네. 미국 뉴욕에 계신 분들, 네. 그분들 꼭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현지 시각이겠죠? 네. 7시 딱 맞춰 오지 마시고 한 6시 45분까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뉴욕. 뉴욕에까지 지금 광고하는 거예요? 네, 타임스퀘어 모병소가 있습니다. US Army 리크루팅 스테이션. 예. 리크루팅이라는 게 예. 그 직원들만 뽑는 게 아니라 예. 보통 우리 리크루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실제 영어 원래 뜻은 예. 군인을 뽑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병소가 리크루팅 스테이션입니다. 그 일본의 그 리크루트 사태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과거에. 근데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야쿠르트. 요크루트 사태라고 하셨었어. 기억서 요크루트보다 더 웃기는 게 사우나 차이나 머리 보세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 홍콩에서 나오는 신문을 사우나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이라고 하셨고, 예. 그랬던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타임스퀘어 모병소 US Army 리크루팅 스테이션에서 11월 15일 금요일 저녁 6시 45분까지 예,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뭐 하느냐? 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규탄 및 진상 규명을 위한 범뉴욕 동포 시국회의에서 주최하는 시위입니다. 자, 그런데요. 대한민국에서 못하는 거랍니다. 거리 행진도 한다고 합니다. 거리 행진도 한대요. 네. 근데 거기서 못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예. 촛불 못 들어요. 왜요? 화재 위험 때문에. 그래서 전자촛불을 듭니다. 전자촛불을. 예, 그 타임스퀘어 모병소에서 코리아타운 우리은행 앞까지 브로드웨이를 따라서 이렇게
걸으신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32번가나 33번가가 이제 코리안. 43번가에서 32번가. 32번가 거기가 코리안 스트리트예요. 예. 거기 보면은 처음 한글 간판밖에 없습니다. 예.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예. 아, 부럽네요.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선거 부정을 규탄한다면서 거리 행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 15분 만에 물대포 쐈다면. 물대포로 응답하시는 우리 박근혜 씨.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뉴욕에 계신 우리 교민들 11월 15일 금요일 저녁 6시 45분까지 타임스퀘어 모병소 US 아미 리크루팅 스테이션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요크루팅 스테이션입니다. 요크루팅이 아니라 리크루팅입니다. 예, 리크루팅. 예. 자, 이번엔 또 무슨 얘기 해볼까요? 네. 누나회라고 들어봤습니까? 누나회. 만사 재통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내일이 우리 전태일 열사가 이제 정말, 저는 참 누군가 전태일 열사를 청년 예수의 모습을 빗대가지고 표현하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전태일 열사가, 정말, 노동기본법과 함께 산화한, 노동기본법전과 함께 산화한, 그런 날로부터 43년이 지난 날입니다. 네. 그 전태일 열사의 그 동지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 바보회 아닙니까? 바보회. 네, 바보회는 들어봤는데 누나회는 또 뭡니까? 누나회. 만사 재통 또 못 들어봤어요? 만사재통? 만사형통은 들어봤죠.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은 형 이상득 의원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 이제 만사 재통은 모든 것은 동생, 즉 박지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예. 라는 뜻에서 만사 재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번 그 국방부 군 장성 인사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박지만 이지 대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 이지 대표는 중앙고등학교 68회입니다. 우리 또 중앙고등학교 66회 예, 졸업생이 바로 우리 서영석 이사님 아니겠습니까? 네, 68회. 제가 고3 때 예. 박지만 그 회장이 고1로 이제 입학을 했죠. 박지원 회장 뭐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박지만을 궁금해서라도 한번 봤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런 일은 한번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중앙고등학교는 그때 당시 이 학생 자체 기율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고3이 기율 부장이 돼가지고 고1, 2에 이제 기율을 갖다 맞는 건데. 예. 그러면은 이제 아침 그 출근이 아니라 등교 시간이 되면은 예. 고3 기율부원들이 이 교문 앞에 딱 섭니다. 서가지고 늦게 오는 사람을 이제 지각식으로 잡는 건 물론이고 복장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다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동복 겨울에 항상 호크를 장구라고 강요를 했거든요. 예. 근데 호크 장구 다닌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호크를 잠그면 목이 답답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풀고 다닙니다. 예. 이것 때문에 트러블이 많은데 예. 그게 이제 고3 규율본이 딱 써가 있는데 어떤 이상한 학생이 1학년이 삐적삐적 오는데 호크를 풀고 있는 거예요. 예. 야, 너 일로 와. 하니까 오지도 않는 거야. 그래 가가지고 싸대기를 한 대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싸대기를 맞은 친구가 박지만 회장이었던 겁니다. 어이구, 이런. 저는 이제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 들은 거죠. 어이구. 그래서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시절이죠. 예. 그 지만이가 1학년 때니까. 예. 그래서 그 몇 년도였습니까? 1974년이죠. 어이구, 그럼 게다가 유신 직후죠. 유신 직후. 예. 긴급 조치가. 예, 스스로 그렇게 살아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네. 그 이제 박지만 회장은 1학년이니까 그냥 싸대기 한 대 맞고 울고 그냥 집에 가버렸죠. 네. 근데 뭐 일설에 따르면은 경호원들이 놓쳐가지고 뭐 청와대에서 소동을 벌였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만이가 싸대기를 맞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다. 예. 이런 거죠. 원래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 아닙니까? 예. 완전히 이제 사색이 된 거죠. 예. 그 다음날 유경수 여사가 네. 학교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이하 모두가 벌벌 떨면서 야 그때는 그야말로 데리고 와가지고 중앙경고부에서 거꾸로 빨개 벗겨 놓고 매달아 놓고 그냥 꼬치꼬리 먹이던 시절인데 예.
우리 교장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한철우 선생님이라고 꽤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네.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경수 여사가 학교에 찾아와서 예. 하는 말씀이, 나 그래서 유 여사는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제가 못난 아들을 학교에 맡겨놓고 예. 한 번도 안 찾아왔는데 네. 우리 아들내미가 한 대 주워 맞고 보니까 예. 선생님들 한 번도 못 뵀구나 생각해서 찾아온 거다. 아. 이게 때린 것 때문에 계기가 돼서 찾아온 거지만은 그걸 질책하고 나무라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학부모로서 찾아온 거니까 예. 염려하지 마시고. 아이고, 교양 있는 분이네. 우리 아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갔대요. 예. 그게 학교에서는 완전히 이제 거의 사망 직전에 갔다가 이제 살아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전체 학생이 모이는 조회를 했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 올라와가지고 자, 지금까지는 내 봐주겠지만은 앞으로는 상급생이 하급생을 때리면 다 퇴학이야! 해서 예. 이 박지만 회장을 때린 그 학생은 전혀 불이익을 안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예. 3학년이 1학년 때리다가 걸려가지고 바로 퇴학당해서 저기 중동 아니, 야간으로 그렇게 갔다는. 교장 선생님이 추상 같은 엄포를 내렸는데, 그 때린 학생은 뭡니까? 그 뭐 다 그런 애들이 있는 거죠. 하여튼 그게 이제. 아니, 그날 그 조회 때 못 들었나? 그 돌아가는 사연을. 근데 이제 저는 기억이 좀 희미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동창들끼리 만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저도 들은 얘기를 전해드리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박지만 회장이 제 고등학교 후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 이제 중앙 68회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우리 이런 거 좀 강조를 하시면은 700만 원에서 한 650만 원으로 깎이지 않겠어요? 750만 원으로 늘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예. 아유, 우리 박지만 회장님, 우리 서영석 선배님 좀 봐줘요. 지금 뭐야. 아니, 그 중앙고 그 한같은 선배들 말이야. 또 같은 시대에 또 같은 시기에 학교 다녔구만. 어? 좀 싼 걸로 끊어줘,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박지만 회장이 중앙고를 졸업하고 육사로 진학을 했습니다. 육사로? 네, 육사로 치면 37기예요. 예. 졸업을 하고 그리고 임관을 내서 대위로 제대를 합니다. 임관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네. 예전에 80년대만 하더라도 KBS가 또 육사 출신 대통령 시대가 계속 이어지니까 네.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을 생중계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뭐 그런 걸 생중계를 해. 대학 졸업식 중계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아나운서가 잘못 읽은 거예요. 이건 또 졸업이라고 안 하고 임관이라고 하잖아요. 네. 열심히 무예를 닦고 학업을 정진해온 우리 육사 졸업생들 지금 입관하고 있습니다. 기껏 열심히 공부해놓고 입관을 하는 거예요. 입관을. 임관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중앙지구부로 안 끌려갔어? 몰라. 입관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중앙 68회가 또 육사 37기예요. 예. 이게 이제 박지만 그 회장하고 이제 친한 육사생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변에 얼쩡거리면서 누나. 네. 그게 친구의 누님이니까 예. 누님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예. 그때 누나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잘 나간다 해서 누나애가 있다. 누나회가. 예, 그래서 이제 누나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죠. 예. 근데 그 군에서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예. 시사전들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오. 근데 이제 실제로 누나애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존재한다면은 참 문제인데 결국은 하나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군대 내 사조직이거든요. 예. 전두환이가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해라고 하는 사조직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박정희처럼 조직적인 쿠데타 모의를 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나회가 군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박지만의 육사 37기 동기생들 지금 다 현역 장군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 인사로 와서 누나 불렀다 해서 그 박지만과 가까운 육사 37기 인맥들을 누나애로 부른다. 이게 어허. 이제 소문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사조직이 있으면 큰 문제인데 뭐 실체는 지금 알 수는 없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그 단서는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꼬리가 밟혔구나. 꼬리가 밟혔죠. 뭐냐면은 그 군 인사가 최근에 이번 10월 달에 완료가 됐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걸린 다음에야 이제 완료가 됐는데, 육사 37기가 8명이 중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예. 전체 중장 진급자는 15명이에요. 예. 15명 중에서 8명이면 절반이 넘습니다. 보통 한 기수에서 3명 내지 5명이 중장으로 진급하면은 그러면 뭐 준수하게 했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한대요. 예. 근데 우리 중장으로. 중장. 2스타에서 3스타. 예. 중장 진급을 이제 하는 게 보통 한 기수에서 3명 내지 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많아야 5명이었는데 이번 8명이나 진급을 한 겁니다. 그래요? 예. 오. 근데 이제 진급자들도 보면은 좀 뭔가 정상은 아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신망이 있고 다 능력이 있으니까 진급을 했겠죠. 네. 그게 이제 가장 그 센세이셔널을 관심을 받은 게 바로 이재수 중장 아닙니까? 기무사령관. 그게 6437기고. 우리 박지만 동기. 박지만 동기면서 박지만하고 매우 친하다라고 스스로도 시인을 했습니다. 절친이냐고 물어보니까 네. 부인을 했어요. 그 정말 친하냐 물어보니까 그건 맞다. 그게 절친인지 뭐야 도대체. 참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써서. 그럴 수도 그런 것 있겠네요. 같은데. 절친입니다. 절친.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기무사령관이 교체되는 과정이 석연치가 않았던 거죠.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예. 그게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모가지 당했거든요. 예.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박지만과 절친인 이재수 중장이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재수를 앉히기 위해서 장경영을 무리하게 쫓아낸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 장경욱 그 기무사령관이 4월에 임명됐나 그랬죠?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잘린 6개월 거죠. 만에 잘린 건데 네. 그 와중에 이제 그 장경욱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다가 감찰 같은 걸 이제 보고한 모양이죠. 뭐 누가 어떻고 뭐 그 하여튼 원래 이제 그게 직무에 소홀하다. 뭐 연예인을 만나고 술 퍼마신다. 뭐 이런 걸 보고를 했는데 그렇게 고발된 사람들이 박지만 씨하고 가까웠나요? 네, 철퇴를 맞았다. 보고한 장경욱 사령관이 철퇴를 맞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궁금한 게요. 제가 공익 출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기무사가 뭐 하는 데입니까? 기무사라는 것은 예. 군대 내의 방첩부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거기도 정보를 다루는 곳입니까? 당연히 정보를 다루죠. 그럼 보고하는 거는 밀고가 아니라 그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네요. 그게 이제 전두환 때는 보안사령부였죠. 예. 박정희 전두환 때는 보안사령부였다가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보안사령부라는 이름이 좋지 않다 예. 해가지고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네. 그게 군 내의 방첩활동 즉 군의 장성들이 빨갱이가 침투하면 안 되잖아요. 예. 라든지 다음에 군인들이니까 항상 무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무기를 북한을 겨누어야지 바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사령관을 최고 사령관 대통령을 겨누면 그게 쿠데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군 장성들을 감찰하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기무사령부의 할 일이고 예. 그 기무사령관이 보고를 했던 내용 자체는 예. 기무사령부의 일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절차적으로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것이 맞느냐. 예. 국정원장도 직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예. 뭐 이명박 때 싹 돌리긴 했습니다만은 예. 뭐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예. 이제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 장경욱 기무사령관이 일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박지만과 관련된 보고서 그래서 뭐 일명 박지만 보고서라고 이 시사생활에서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박지만과 가까운 37기들이 알고 보니까 연예인 부르고 뭐 아는 정치인들 불러가지고 술 먹고 했다. 예. 예.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아까 그 장관과 관련된 김관진 장관인가요? 예. 김관진 장관이 독일 유학을 갔다 왔는데 자기 유학파들을 중용하고 군내에 파벌을 만든다. 예. 이런 식의 보고서를 올렸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면은 국방장관이나 기무사령관 둘 중에 하나를 쳐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국방장관을 칠 수가 없으니까 장경호를 쳤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야.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육사 37기에 대한 동향 보고를 부정적인 동향 보고를 한 것이 결국은 37기가 들고 일어나서 지만이를 통해서 결국은 청와대를 움직였다라는 식의 추론이 나온 거죠. 그 내용이 바로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된 겁니다. 다른 데 보고된 게 아니라. 예.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그 무슨 일이 있었나 해가지고 그 조선일보의 유모 그 군사 전문 기자라는 사람 있잖아요. 유용원. 예, 그런 뭐 비슷한 얘기를 썼는데 그 누나에까지는 진전이 안 됐던 거죠. 무섭네요. 무섭죠. 그 군내에는 그 어떤 사조직도 존재해서는 안 되고 사조직 자체를 없애려고 그 김영삼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을 뭐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명박근혜보다는 한 27만 4,500배 낫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김영삼 대통령도 뭐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여간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을 건드리진 않았어 최소한.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 어렵게 하나회를 해체하고 군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는데 이게 다시 군내 사조직이 나온다. 박정희도 사실상 하나회를 키운 사람이 박정희 아닙니까? 박정희죠. 왜 박정희는 하나회를 키웠을까요? 자기 친위 부대로 삼으려고? 그 유명한 윤필용 사건 때 예. 하나회를 치려다가 나도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윤필용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 윤필용 소장이 뭐 저기 일종의 그 이게 뭐 반혁명 업무 해가지고 이제 나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이제 이재희 이작한테 물어보시고 예. 하여튼 그 하나회의 전두환을 갖다 아들처럼 윤필용이 전두환한테 개겼군요. 아니 정확한 거는 이제 나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팩트가 잘 기억이 안 나. 아니 개겼는지 안 개겼는지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는 아니 거니까.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야. 개겼다는 걸 사실을 발설하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 무서울 게 뭐가 있나. 솔직한 얘기로. 감옥 가려고 작정한 양반이. 감옥 가서 뭐 저기 누구야 저 정봉주처럼 날씬하게 돼가지고 나오지. 이거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왜 그렇게 지금도 괜찮은데 자꾸. 아니 지금도 사실 벗으면은 정봉주 못지않아. 근데 아주 정봉주 코를 갖다 납작하게 놀릴 정도로 완전 미스터 코리아 대회에 출전할 수 있을 만큼 만들고 싶어. 네. 뭐 좀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필용 사건은요. 1973년 당시에 수방사령관이던 윤필용 소장이 이후락에게 각하의 후계자는 형님이십니다. 김춘추도 당나라에 갔다 와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73년이면은 박정희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였는데. 그렇죠. 이때, 당신 후계자는 이유락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구만.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야말로 쿠데타 혐의를 뒤집어 쓰고. 반혁명 업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 예, 그렇게 해서 아주 그야말로 철퇴를 맞은 사건이죠. 그때 예. 그게 뭐 하나와 조금 관련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팩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것 같아. 예. 국정원에 납품한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이 아니지 국가보훈처가 교육을 했다는 그 동영상. 이걸 어디서 나온 거냐 했더니 그 박성춘 국가보훈처장이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가 국정원이었어요. 이게 이제 시사인이 네. 특종한 보도인데 그 국정원에 동영상을 납품했던 사람이 제보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저기 국정원에 납품했던 그 동영상이 바로 보훈처에서 틀었던 동영상이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국정원 거예요? 국정원 거죠. 아니 그 지금은 보훈처는 밝히길 꺼려했고 꺼냈는데 어디서 협찬 받은 거라고. 아니 국정원에 살짝 받았었어. 국정원에서 협찬 받았다는 게 말이 돼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야, 그래서 보도가 일부 되기도 했는데 네. 뭐냐면은 그 동영상을 납품했던 사람이 이제 세금 계산서를 끊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세금 계산서에 7452 부대라고 나옵니다. 7452 부대. 네. 그게 이제 국정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그걸 이제 시사인이 더 취재를 해보니까 네. 국정원 직원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5163 부대라고 한대요 또. 그 5163 부대가 나오면은 자세히 심사 안 하고 바로 대출해 줬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예. 7452 부대는요. 예.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이가 예. 7.4 공동성명을 네. 하기 위해서 북한에 밀파된 그 날짜가 5월 2일입니다. 그래서 7452 부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무슨. 아니, 진짜야, 진짜. 그래서 7452 부대라는 말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비밀번호 만들듯이.
5.16 부대는 또 뭐냐. 예. 박정희 소장이 예.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래서 서울에 진입했던 시각이 5월 16일 새벽 3시야. 아이고, 그래서 참. 5.16 부대입니다. 기념비적인 숫자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망령이 예. 지금까지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국정원까지 면면이 넘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7452 부대, 5163 부대라는 말이 이제야 불거졌는데 예. 결국은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정원이 그야말로 관건 개입한 것은 이런 명칭에서 보듯이 중앙정보부 때부터 예비돼 있었던 거죠. 네. 심지어는 박지만 이지 회장의 회사 번호가 0516번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참, 예. 이번에 그 한겨레 20일, 그, 제목 좀 소개해 주시죠. 오늘 배달된 한겨레 20일. 친노, 통진당 정교조 3대. 아니. 그 저기 첫 페이지. 아,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 예. 전에 김어준 총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에게 정치는 아버지에 대한 제사다. 그리고 대통령은 가업이다. 아니, 김어준 총수가 그렇게 고상한 말을 했단 말입니까? 네. 아니,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합니다. 가업이다. 가업이다. 아버지에 대한 제사다. 예. 이야, 김어준 통찰력 대단하구만. 예. 그렇죠. 지금 모든 것들이 그 수순이, 방식이 지금 닮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왜 하나회를 키웠겠어요? 네. 사조직을 왜 키웠겠습니까? 그야 군기문란의 극치인 군내 사조직을 왜 허용하고 방치하고 결국은 더러는 육성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자기 말 잘 듣는. 그래서 전두환이를 박근혜 대통령이 오빠라고 부른 것 아닙니까? 예. 네. 자, 그런 박정희의 통치 기술, 새마을 운동을 다시 키우고 또 뭐예요 최근에? 예? 저기 반대파를 그야말로 적과 동지로 구분하는 철저한 이분법. 예. 진짜 끔찍합니다. 예. 물론 박근혜가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그런 뜻대로 되지는 않죠.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네. 다만 말로는 비슷할 겁니다. 네. 아버지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은 민주주의의 어떤 궤도에서 이탈하는 행태. 어떤 철권 통치를 열망하는 네. 어떤 정치인도 살아남기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노래가 있는데요. 내 여자라니까라는 노래입니다. 이승기 씨 노래인데 누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역시 우리 참 기용윤 국장의 감각은 대단해. 누나 하니까 바로 나오네. 대단한 감각은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많이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울러 내일 저희 국민TV가 국민TV의 비전을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 또 신문을 통해서 소상히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민TV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지로서 함께 해주시고요. 아직도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민주주의의 순통을 그나마 트여줄 유일한 힘은 대한언론, 힘있는 TV뉴스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석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기 노래 나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